3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undary, 경계란 뜻이고요. 뭐 사이의 경계, 빅드림부터 capabilities까지 있고, uniquely는 고유의란 뜻이에요. 그 고유의 인간의 창의성과 그 기계 능력 사이의 그 경계는 수업 continuous 동사, 계속 바뀝니다. So returning to the game of chess. 그게 지금 분사 구문이고요. 돌아가 보세요. 어디로? 그 체스 게임으로. 언제 있던? 그 1956년에 있던 그 체스 게임으로 돌아가 보면 그 13살 child prodigy 신동이라고 하고요. 13살의 그 신동, 그 마비가 made a pair of remarkably creative moves. 그 두 개의 대단히 창의적인 수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a pair of, 페어는 쌍이니까 두 개인 거죠. 그 두 개의 remarkably, 대단히 부사가 창의적인 꿈이고요. 움직임을 만들어냈대요. 누구를 상대로? 거장 도널드를 상대로 against 뭐뭐를 상대로 완전 체스 장인인 그 도널드를 상대로 13살짜리 애가 이제 엄청 대단한 창의적인 수를 체스 게임에서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만들어냈냐? 처음에 그는 희생시켰대요. 그의 나이트를, 체스 말에 나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희생시켰대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뭐가 없는? 이득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의 나이트를 희생시켰다. 그의 말을. 겉보기에 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노출시켰다. 그의 퀸을, to queen, 잡히는 데 있어서 퀸을 노출시켜서 잡히게 했다. 그래서 end를 기준으로 희생시키고 노출시킨 거죠. 그 다음 on the surface,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움직임이 insane,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본인의 말을 희생시키고 퀸까지 노출시켜서 잡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앞문장이 될 거고, 하지만 그 몇 번의 움직임 이후에 그 신동이 그 움직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이기는데, 그래서 지금 얘는 부사조용법의 목적음이고, 오히려 그 겉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 움직임들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기려고. 그래서 그의 창의성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로써? 그 천재의 마크, 표시로서 질 것 같은 것처럼 이제 질 것 같이 하면서 이긴 거죠. 그 창의적인 수를 넣어가지고. 근데 하지만 오늘날 만약 너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그 똑같은 포지션, 똑같은 위치를 어디에서? 그 일반적인 체스 프로그램에서, 지금 기술이 엄청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일반적인 체스 프로그램 같은 게 있겠죠. 거기에다가 그 신동이 펼쳤던 그 움직임을 같은 위치에 프로그램을 시키면 그것은 즉시 제한할 겁니다. 그 정확한 움직임을. 그 피셔가 만들었던. 그래서 이 대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생략을 할 수 있겠죠. 그 상황을 똑같이 프로그램에 대입을 하면 그냥 프로그램을 당연하게도 바로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즉시 그 신동이 만들어냈던 움직임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ordinary chess 프로그램이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 이제 얘를 가리킬 거고, 그래서 it's not, 그래서 그것은 A가 아니라 but B이기 때문이다 라고 본 거죠. 그 A부터. 왜냐하면 컴퓨터가 암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memorize, 암기하다라는 뜻이죠. 그 피셔랑 그 장인의 게임을 암기해서, 단순히 암기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왜? 그것은 search, 탐색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충분하게, 앞을 내다볼 정도로 훨씬 충분하게 탐색을 하기 때문에 search, 탐색하다. 뭐 할 만큼 to see that, C의 목적으로 접속사 대절 맞고요. 선행사 없고 D가 완전하죠. 이러한 움직임이 정말 pay off, 성과를 거두다라는 뜻이고,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충분하게 걔는 다 예측을 하고 탐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그렇게 한다는 거다. 바로 그 수를 둔다는 거죠. 여기서 두는 성과를 거두다라는 동사를 꾸미는, 즉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두 동사. 결국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가 엄청 발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창의성보다 기계 능력이 훨씬 커진다. 거의 이제 잡아먹는다라고도 이제 보는 거죠. 점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먼저 surface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부르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기계의 세상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연구는 다뤄왔대요. 그 거리를, 어떤 거리? creatures부터 문장 끝까지 묻고, 거리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creature는 생명체라고 보면 되고요. 동물들. 그 생명체들이 keep, 유지하는 거리를 다뤄왔대요. 뭐 사이에? 그들 스스로와 그 다른 종들의 구성원, 그 다른 종의 구성원들 사이에 그 거리를 계속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이 거리는 결정짓습니다. 결정짓더라. 뭐를? 그 기능을. 어떤 기능? so called는 소위 뭐라고 불리는, 소위 뭐라고 불리는 도주 또는 공격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 그 기능을 결정짓더라. 그 거리를 연구를 해보니, 말 그대로 이제 동물이 sense, 인지해요, 감지해요. 뭐를? what it considers, 그것이 고려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what은 선행사 없고 뒤가 불완전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근데 뭐라고 고려하는 것? predator, 포식자라고 고려하는 것을 감지한다면, 근데 어떤 포식자?
approaching부터 distance까지 묶고 이 괄호 묶은 게 포식자를 수식하는 which is가 생략된 형태로 보면 되겠고, 그럼 어디 내로 다가오는 도주거리 내로 다가오는 포식자로 고려되는 것은 sense 되는 것을 감지를 한다면 어떠한 그 동물이, 그래서 여기서 it은 이 동물이 하는 거겠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어떠한 동물이 내 도주거리에 포식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제 감지를 딱 하면 걔는 quiet, 꽤 단순하게 정말 그야말로 run away, 도망갈 겁니다. 도주거리 내에 있으니까 당연히 도주를 하는 거죠.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그 거리는 어떤 거리? 100부터 happens까지 있고 거리를 수식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는 선행사 있고 뒤에가 완전하죠. 그래서 이것이 발생한 이 거리는, 그래서 이것은 앞문장 도주거리 내에 포식자가 있어서 도망치는 일, 그게 발생한 그 거리는 주어 is 동사, 놀랍게도 consistent, 일관됩니다. 일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히디걸이라는 동격 한 그 스위스 생물학자가 claimed, 주장을 했대요. 뭐라고 주장을 했냐? To have measured, 측정해왔다고. 지금 보니까 주장한 시점이 있고 have measured, 측정한 시점이 있는데 to 뒤에 have 플러스 pp가 왔죠? 이렇게 to 뒤에 have 플러스 pp가 왔다는 건 완료 시제라는 거고, 투부정사에서 완료 시제를 쓴다는 건 주절의 동사, 즉 주장하다, claimed보다 훨씬 먼저 일어난 거예요. 당연히 측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주장을 한 거겠죠. 그래서 주장한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로 써줘야 되는 거고, 이제 뭐를 그러면 측정해왔냐? 그것을 측정해왔다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그 거리가 되겠죠? 그 일이 발생한 그 거리. 이거를 측정을 해왔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 스위스 바이올로지스트가. 근데 어떻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몇몇 종들에 대해서 그가 연구를 했던, 종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고요. 아니, 생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naturally,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것은 다양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 거리죠. 얘를 이어서 말을 하고 있고, very, 다양하더라. 종과 종 사이에서 종마다 다 다르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더 비교급, 그리고 더 비교급, 그 동물이 더 크면 클수록 그 도주거리도 뭐하더라? 길더라. 이런 일관적인 특징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is가 각각 생략이 됐고요. 그래서 종마다 다르고 동물이 크면 클수록 도주거리가 길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냈대요. 그래서 I have had to use, 나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뭐를요? long focus lenses, 원거리 초점이래요. 원거리 초점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뭐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요. 그 길이 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부사절법의 목적의 의미,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들은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컴마 붙어서 계속절법. 그것들은 매우 큰, 아주 긴 도주 거리를 갖고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선행사는 EGF가 되겠죠. 얘를 이제 수식한다고 보면 되고, 계속절법이니까 and day로도 고쳤을 수 있다. 왜냐면 크면 클수록 도주거리가 길다고 했으니까. 근데 대조적으로 나는 several times, 몇 번, 거의 밟았대요. 리얼리는 거의라는 거 거의라고 하고, 밟았대요. 뭐를? on a squirrel, 그 다람쥐를 거의 밟을 뻔했대요. 몇 번이나.
어디에서? 그 정원에서. 뭐 하기 전에? 그것 자체에 관심을 끌기 전에. 당연히 여기서 it은 이거 다람쥐가 되겠죠? 이 다람쥐가 그 다람쥐한테 그 다람쥐 본인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전에. 지금 주어랑 목적어 같기 때문에 대기대명사를 썼겠죠? 근데 뭐 하면서? 갑자기 도망치면서 관심을 끌기 전에 내 정원에 있던 그 다람쥐를 밟을 뻔했다, 몇 번. 그러니까 다람쥐가 갑자기 막 달아나면서 내 관심을 끌지 않는 한 다람쥐를 너무 발견을 하기가 힘들어서 거의 밟을 뻔한 적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추정했습니다. 대절을요. 접속사 대절이고 선행사 없고 뒤가 완전하겠죠? 이 문장은 끝까지 읽어주면 되겠고, 이러한 variation, 다양성, 차이는 어디에 있어서? 거리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뭐하더라? match, 일치하더라. 그 동물 자신의 평가와 그 능력의 평가. 어떤 능력? to부터 run까지 붙고 능력을 수식하는 형용사죠, 용법. 속력을 내고 달릴 수 있는 그 동물의 능력에 대해서 그 동물 본인이 평가하는 그거랑 일치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도주거리의 이러한 차이라는 건 몸이 클수록 도주거리가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는 몸이 너무 작으니까 도주거리가 짧은 거죠. 그래서 나랑 다람쥐 사이의 거리가 되게 짧은 거예요. 왜냐면 다람쥐는 도주거리가 되게 짧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포식자처럼 생긴 나를 봤을 때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다람쥐의 입장에서는 가깝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작을수록 도주거리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길이는 너무 몸이 크니까 도주거리가 길어서 저 멀리에만 있어도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 속력을 낼 수 있는 accelerate, 속력을 내다. 이는 평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flight distance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flight distance를 얘기를 했고, 공격거리인데 항상 더 작더래요. 뭐보다? 도주거리보다는. 만약에 인지가 되는 포식자가 다가온다면, 플라이트가 도주거리겠죠? 도주거리 내에 다가오지만 그 동물이 갇혔어요. 이렇게 도주거리 내에 있으면 그냥 도망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동물이 갇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뭐에 의해서? 장애물이나 다른 포식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flee, 달아나다. 달아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stand its ground, 물러나지 않고 버텨야만 하겠죠. 그냥 그때 딱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건 도주거리보다 훨씬 짧겠죠? 갇혀있는 상태에서 포식자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가까워진 상태에서 싸우게 되는 거니까 도주거리보다 더 짧을 수밖에 없고요. 공격거리는. stand its ground는 물러나지 않고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if 문장을 보면 but 뒤에가 and를 기준으로 나뉘죠. is trapped, cannot flee 이렇게 동사랑 동사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it은 동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결국 공격은 최고의 형태가 됩니다. 뭐에? 방어에. And so, 그래서 이 갇힌 동물은 will turn, 돌아서서 싸울 것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공격이 이제 최고의 방어 수단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 갇혀서 이도저도 못하는 도주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